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조합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여수의 한 노동조합,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합비 횡령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감사 등 그 논란들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조위원장이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MBC 취재진이 입수한 여수의 한 노동조합의 급여 입금 내역입니다. 선별반 급여표 맨 첫 번째, 위원장 이름이 눈에 띕니다. 위원장 급여도 받고 선별반 소장 몫의 급여도 챙기면서 월급을 이중 수령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소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 그거 내 월급일 수도 있다. 이 위원장은 전에 있던 선별반 소장이 지난해 관둔 이후부터 계속해서 급여를 수령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선별반 소장 몫으로 3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공동 배분이 원칙인데 선별반 소장 몫의 월급이 빠져나가면서 한 사람당 많게는 30만 원까지 급여가 줄었습니다. 없는 소장 자리를 공석인 소장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분야관의 부장님은 남자 조합원인데도 그런 것도 급여라든지 부수입금 이런 건 전혀 가져가지 않는데 위원장님은 가져가다 보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할 조합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여도 조합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개인 통장처럼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직권남용이라고 해야 되나? 노동자를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조합 스스로 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네, 이번엔 다른 노조의 이야기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플랜트건설 노조 간부들이 노조에서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중으로 실업급여를 타오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금 한 푼 없이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 플랜트건설 노동조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 일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여수 지부에만 최소 20명의 노조 간부가 총 1억 1천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수 산단 등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임금 교섭이나 파업이 이뤄지는 2달여 동안 분회장 등 플랜트 노조 간부들은 본업을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합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간부들은 노조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데도 마치 실업 상태인 것처럼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까지 이중으로 받아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플랜트 노조 전남 동부지부 7명의 노조 간부도 수년여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급여 한 푼 없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노조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파업을 결정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 땀 흘려서 그걸 외칠 때 우리들은 수입이 없어요. 전혀. 영원인데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거기다 실업급여까지 챙기니까 오히려 득이 아닙니까? 우롱당한 거죠. 기망당하고. 수년간 수십 명이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실에 일각에서는 노조 차원에서 알고도 눈 감아준 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시상근도 월급을 나가면은 4대 보험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너무나도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플랜트 노조 전남 동부지부는 임시 상근직 간부들의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관행이었다며 앞으로는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플랜트 노조 여수지부는 부정수급은 조직이 아닌 일부 노조원의 일탈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법 준수를 외치는 노동조합이 거꾸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19일 해룡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24개의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는 시민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읍면동 현장에서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들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 등을 청취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별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한층 더 성숙된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첫 공립예술고등학교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교과과정 개편을 두고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특정 분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융합교육을 통해 인재를 기르겠다는 이 시도에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는 등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성한 색소폰 소리가 작은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색소폰을 연주한 김희수 군은 최근 국내의 한 실용음악 콩쿠르에서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연주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관중들의 그런 시선이랑 이제 관심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제 연주를 할 때는 뭔가 자유로움. 개교 3년째를 맞은 광양 소재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첫 대학 입시를 앞두고 각종 대회 입상 등 또렷한 성과도 내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는 교과 과정을 두고 구성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음악과 미술 분야 신입생을 따로 모집했는데 올해부터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선발했습니다. 1학년 때 융합을 기반으로 한 공통 예술 교육을 받은 뒤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장이 실체가 불분명하고 교육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향으로 교과과정 개편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합니다. 개편을 반대하는 한 학부모는 3년 동안 순수예술에 전념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다며 예술계열 입시의 절대적인 실기마저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학교는 융합교육이 지역예술학교가 수도권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통합선발을 실시한 올해 입학 경쟁률이 1.6대 1을 기록하면서 전남 특수목적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술 계열의 대학 입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창의성,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그 대학들이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는 지난해 융합교육 6개의 과목을 신설해 도교육청에 신청했지만 3과목만 받아들여졌고 올해 다시 6과목 신설을 요청했지만 모두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반대 측 학부모들도 지속해서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당분간 학교와 대화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구 없는 갈등 속에 광양시와 지역사회의 더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산단 배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여수 국가산단 내 모 기업의 스팀 배관 폭발 사고와 같은 산단 배관 폭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산단 배관 안전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5시 17분쯤 여수 국가산단 내 모 기업의 스팀 배관이 열수송관 내의 볼 조인트 파손으로 폭발하면서 화학물질 공급 배관까지 2차 파손되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요즘 목포 시내에서는 유난히 택시 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면서 택시 수가 줄어든 것도 이유지만 임금 체불 갈등 등으로 50여 대의 택시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백년대로입니다. 낮 시간이지만 택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간에는 택시 잡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하당 쪽에서 평화광장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택시가 굉장히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니는 부분이 많았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택시 이용률이 줄자 택시 기사들이 떠났고 그 결과 운행하는 택시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에 등록된 택시는 현재 법인 택시 577대와 개인 택시 923대 등 1,500대. 택시 기사들이 떠나자 9개 택시 회사들이 잇따라 부분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택시의 22%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실제로 2019년 811명이던 목포 지역 법인 택시 기사는 올해 5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해가지고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제 솔직히 많이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뭐 여기 알다시피 그 배달로 많이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2019년 이후에는 거의 휴업이 없었어요. 법인택시도. 근데 지금 휴업이 많고 기사들도. 이런 가운데 일부 택시 회사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로 50여 대의 택시가 가압류되면서 운행을 멈춰버렸습니다. 저녁 시간대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목포시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11월 12일 개최 예정인 제22회 남승용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시와 남승용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남승용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12일까지 참가자를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팔마 주 경기장에서 하프 코스와 10km, 5km 코스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대회가 열리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 의회가 어제부터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나섰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어제 제30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과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등 오는 30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정례회를 운영합니다. 의회는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실과 단소 직제순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호인 여수 백도에 대한 제한적인 입도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 2022년도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전국 129곳 가운데 여수 백도와 거제 해금강, 서귀포 산방산 등 3곳만 출입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한적인 입도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산업과 관광업이 주요 경제원인 여수 거문도 주민들은 백도 입도 제한이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